자, 나머지 재료들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시침핀, 핀 쿠션 먼저 말씀드릴게요. 핀 쿠션은 이제 손목에 끼우는 요런 게 뭐 테이블 위에 놓고 쓰는 것도 있긴 한데 손목에 끼우는 게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시기는 편하세요. 그래서 요거랑 가위 요거는 처음에 미싱 살 때 같이 들어있던 거라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긴 한데 쪽가위 있으셔야 되고 시침핀 그다음에 시침핀 꽂는 핀 쿠션 이렇게 있으시면 돼요. 이제 시침핀 먼저 말씀드리면 요게 머리가 있는 애가 있고 머리가 없는 애가 납작한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요걸 많이 쓰시긴 한데 저는 요것도 많이 써요. 머리가 없는 애들. 언제 쓰냐면 요 머리가 있는 애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고정하시거나 그럴 때 많이 쓰시긴 한데 이제 납작한 애들은 제가 여기 놓고 옴니 그리드 자를 그 패턴을 밑에 원단을 놓고 위에 패턴을 올려서 옴니 그리드 자를 놓고 이제 재단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머리가 있는 애들은 이게 약간 그 밑에가 볼록해서 정확하게 고정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머리가 없는 납작한 애들을 놓고 그럴 때는 위에 자를 올릴 때는 납작한 애들을 놓고 쓰고 나머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요거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문구용 시침핀은 쓰시면 안 되고 요게 그거보다 훨씬 그 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단의 상처도 덜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매하는 원단 판매하는 사이트나 이런 데서 시침핀을 따로 구입하시고 뭐 머리가 있는 걸로 처음에 사시고 없는 애들은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추가로 사셔도 되고요. 시침핀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있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요게 필수는 아닌데 요게 원단 고정 집게예요. 크로버 원단 고정 집게인데 시침핀을 꽂기 어려운 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좀 많이 두껍다거나 뭐 시침핀을 꽂아도 약간 틀어지는 그런 곳에는 이제 이렇게 작은 집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것도 사이즈가 아마 큰 것도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고 이렇지근데 요건 좀 작은 사이즈예요. 요것도 한 번씩 쓰긴 한데 뭐 필수로 뭐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 다음에 핀 쿠션 보시면 여기 요런 게 있고 요게 자석이에요. 자석인데 쓰다 보면 이거를 처음에 원단에 고정해서 이제 뽑으시거든요. 뭐 뽑으시면 여기다가 이제 정확하게 꽂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여기 조금 멀리서라도 이렇게 놓으면 자석이라서 이제 그냥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게 훨씬 시간을 뭐 몇 초 안 되겠지만 많이 단축시켜 줄 수 있는 네, 재료예요. 그래서 요것도 쓰긴 쓰고 저는 이것도 같이 쓰고 있어요. 요게 근데 약간 무게가 있어서 문진 클로버 문진 요게 있긴 한데 요것도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문진을 따로 사셔도 되고 요 시침핀 자석 시침핀 요거는 브랜드는 없어요. 그냥 제일 저렴한 걸 샀는데 요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2개 사셔서 시침핀 대용이나 문진 대용 이렇게 겸용으로 쓰셔도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실뜨개는 기본적으로 다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겸자거든요. 밑에 이렇게 물리는 데가 있고 위에는 뾰족하진 않아요. 뭉퉁한데 뒤집어서 이렇게 중간이나 이제 끝에를 찔러줄 때 쓰거나 아니면 솜 집어서 이제 몸통 안에 넣는 그런 용도로도 쓰고 요것도 이제 쓰임이 많아요. 요거 사셔야 되고 그다음에 고무줄 끼우는 거. 네, 고무줄 끼우는 도구라고 해서 뒤집는 거랑 고무줄 끼우는 거 같이 된 세트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무줄 뒤집는 거 하나 있으셔야 되고 쪽가위 이거는 예전부터 이제 한 10년 넘게 제가 쓰던 건데 미싱 처음에 살 때 같이 들어있던 애예요. 이게 뭐 쓰기에는 제가 이제 손에 익어서 이거를 쓰긴 한데 그냥 일반적인 쪽가위 하나 네,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성펜 요거는 색깔 차이긴 한데 둘 다 수성펜이에요. 색깔은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는 수성펜이라서 물 묻히면 지워지는 그런 펜이에요. 그래서 원단 겉이나 안이나 뭐 상관없이 쓰실 수 있어서 요거는 필수적으로 있으셔야 되고, 저는 근데 이제 익숙해져서 안쪽이나 안 보이는 쪽은 그냥 연필로 해요. 연필로 하고 수성펜 겉에 뭐 단추 달 때 단추 달 위치 표시하거나 그런 데 쓰고요. 그 다음에 초크는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있는데, 원단 종류에 따라서 이제 보이는 초크가 있고 이제 안 보이는 게 있으니까 색깔이 나눠져 있는 거고, 요거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이제 쓰기 편하게 된 게 이제 펜슬 형태 이렇게 뚜껑이 있는 것도 있고, 이것도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요것도 잘못 사시면 또 너무 딱딱해서 원단에 표시가 안 나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렇고 그냥 요거 사셔도 웬만한 데는 다 쓰실 수 있어요. 요거 좀 뭉퉁하면 깎아서 이제 칼로 깎아서 쓰셔도 되고,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섬세하게 난 정말 선 정말 작게 나오고 하고 싶다 이러시면 요거는 그냥 일반 샤프예요. 일반 샤프인데 0.9mm를 쓸 수 있는 샤프거든요. 0.9mm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요거는 소라인에서 나온 이제 심지인데, 요런 초크를 이렇게 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샤프심처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가끔 요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제 옷 같은 거 하거나 센치가 조금 틀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곳에 이제 정확하게 쓸 때는 요게 많이 두껍기 때문에, 펜슬도 그럴 때는 또 두꺼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아주 작게 섬세하게 나와서 뭐 그런 걸로 쓰시면 요거 하셔도 되고요. 전부 다 그냥 일반적으로 요거 하나로만 다 쓰긴 써요.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 다음에 미싱, 이제 위실 이제 요렇게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사이즈도 있고 이제 종류마다 다르긴 한데, 뭐 많이 하실 거면 이제 큰 사이즈 사셔서 이제 하시면 되고, 원단이랑 색깔이 맞는 실을 사는 게 일단은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요런 거 구입하시면 되고, 미실 요게 케이스도 있고, 이게 원래 뚜껑이 있는 건데 뚜껑이 한번 떨어지면 이게 뚜껑이 부러져요. 네, 요런 게 있고, 실토리 미실 감는, 이제 가정용이냐 공업용이냐에 따라서 이게 뭐 쓰시는 그게 다르시겠죠. 이제 그 맞는 걸로 구입하셔서 자주 쓰는 거는 미리 감아 두셔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싱 바늘, 가정용 미싱, 요게 저는 이제 가정용이고 샵 14번 호수가 있어요. 바늘이 호수가 있어서 11호는 얇은 원단일 때 쓰는 바늘이고, 14는 이제 기본적인 보통 그냥 면 원단, 면 린넨 이런 거 쓰면 되고, 뭐 청바지 이런 거 두꺼운 거 하시면 16호 쓰셔야 되고, 14호짜리 여분으로 쓰시던 거 몇 개 놔두고, 바늘이 많이 처음에는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14호짜리 여분 있으셔야 되고, 드라이버 요런 거, 그 미싱 사시면 툴박스 안에 같이 요런 거는 들어있어요. 그렇게 교체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손바느질 나중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추 달 거는 큰 사이즈로 해서 이제 하고, 일반적으로 손바느질 하는 전용 바늘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송곳, 저는 미싱 옆에 송곳 놔두고 쓰거든요. 이제 처음에 원단을 미싱에 넣었을 때 여기 중간부터 박는 경우는 그 이제 뒤에서 제가 이제 당기거나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여기 넣을 때 요게 씹혀서 앞으로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씹혀서 여기서 이제 원단이 앞으로 못 나가고 있을 때 옆에서 옆에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빼주는 역할로 이제 송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봉틀 옆에 두고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바이어스 메이커 크로버에서 나온 거고, 호수는 이렇게 보시면 18 18 숫자로 돼 있고, 요게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기본 사이즈 18호로 18로 구입하시면 돼요. 클로버 거. 요거를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뭐 검색하시면 이제 다 나오긴 한데,
보통은 요렇게 팔아요. 요렇게 그냥 요런 식으로 해서 요게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하나 지금 좀 써서 좀 줄어들긴 했는데 요게 한 3,000 얼마? 4,000원? 뭐 그 정도 선이고요. 대신 이렇게 다림질이 지금 요거를 이 바이어스를 제가 바이어스 메이커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지금 있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다림질을 해서 판매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손이 간 거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더 비싸거나 그렇겠죠. 종류도 많이 넣었고요. 그래서 요걸 사서 이걸로 요거는 다리미랑 같이 쓰는 거예요. 요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미로 눌러주면서 한 두세 번 손이 가긴 하지만 만들어서 쓰시는 거고 요게 또 필수는 아닌데 요거 두 가지가 요거 세 개. 네. 제일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요거는 미싱 주물 실패거리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 요게 밑에가 단단해서 이렇게 흔들리진 않고요.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원단을 앞에 미싱이 있고요. 미싱 뒤에 이제 보통 그냥 여기 요런 사이즈면 위에 이렇게 미싱 위에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밑에 놓고 쓰시는데 얘가 이제 뒤로 굴러간다든지 어디 치인다든지 해서 바늘땀이 예쁘게 안 나오거나 끊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자기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싱이 앞쪽에 있고 뒤에 요 실패거리를 놓고 끈을 빼서 여기 위에다가 걸어주고 네, 걸어주고 이거를 이제 미싱에다가 연결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굴러가지 않아서 미싱 뒤편에 놓고 쓰시기에는 네, 좋아요. 요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사시면 네, 괜찮은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 요거는 이름이 다림질용 자예요. 다림질용 자고 아일론 스케일 크로버에서 나온 건데 여기 치수가 표시되어 있어요. 1, 2 요게 센치별로 표시돼서 10cm까지 돼 있고 곡선돼 있는데 요거는 다리미 판에서 여기 커팅 매트는 다림질 이 위에서 하시면 안 되고 다림질 판 위에서 그 밑단이나 치마나 뭐 바지 같은 거 밑단 이렇게 표시하시고 여기다가 연필이나 수정펜을 표시하시고 접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거가 손이 두 번, 세 번 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있으시면 여기 밑에 놓고 센치를 보면서 2cm면 2cm, 3cm면 조금 더 올려서 놓으면서 이대로 이 위에서 다림질을 하셔도 돼요. 요거 자체도 다림질을 할 수 있는 재질이라서 다림질용 자예요. 여기 놓고 여기 쓰시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단축되겠죠. 요런 아이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 다들 자주 쓰거나 많이 쓰진 않으시던데 저는 요거를 자주 쓰는 편이에요. 요게 크로버에서 나오는 기본형 헤라라고 하거든요. 이름이 기본형 헤라인데 밑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이제 옆면은 이렇게 위로 퍼지고 측면은 약간 두께가 있는데 위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져요. 그리고 날카로운 재질은 아니에요. 날카롭진 않고 그냥 모양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쓰냐면 처음에 이제 여기 지금 겉감이긴 한데 시접을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박으시면 시접을 양쪽으로 반대편으로 넘겨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손톱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손톱으로 하시는데 뭐 네일 하시거나 손톱이 깨져서 이제 아프시다든지 그러시면 이걸로 대신 손톱 대용으로 쓸 수 있어요. 여기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손톱 대신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를 놓고 여기 지금 뾰족한 이 부분으로 그어주면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뭐 접는다든지 뭐 본다든지 할 때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연필 접고 뭐 다림질 할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확인하고 뭐 그런 작업을 뭐 한 2단계 정도는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톱이 조금 그 아토피 때문에 안 좋아서 뭐 찾다가 요게 이제 손톱 대신 쓰는 뭐 그런 개념이라서 구입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옷치수를 재서 의류를 만드는 것도 하는데 그때 쓰는 재료인데 꼭 그때만 쓰는 건 아니지만 요거는 그레이딩 자라고 해서 60cm 폭은 5고 길이는 60cm 자거든요. 이게 휘어져서 줄자 대신 쓰기도 하고요. 이제 아몰 같은 거 이렇게 센치 잴 때나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접선이 다 있어서 저는 시접자를 그냥 이거 하나로 쓰고 있거든요. 시접자를 굳이 안 쓰고 요걸로 이제 다 쓰고 있어요. 네, 이렇게 쓰면 되고 요거 그레이딩 자랑 그 다음에 요거는 곡자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모양이 곡자라서 요거 재질은 뭐 대나무도 있고 이렇긴 한데 재질은 뭐 상관없고 모양이 요런 거를 사시면 돼요. 그리고 물방울자 요 모양 안에 뚫려 있고 이렇게 생긴 거 물방울자 그 다음에 줄자 네 다른 재료나 자도 다른 모양이 많긴 한데 저는 요거 4개로 의류는 요걸로 그냥 다 하고 있어요. 요걸로도 다 할 수 있어요. 네 요거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패턴 설명드리면 요게 부직포 패턴이에요. 부직포 패턴인데 요게 지금 2장으로 돼 있는데 보시면 밑에 커팅 매트가 보이죠? 네, 요런 걸로 그 책 같은 거 보시면 뒤에 실물 패턴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 이제 올려놓고 그걸 따라서 그린 다음에 요거를 잘라서 요거를 원단위에 올리고 가위로 자르고 요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턴 전용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직포 패턴지. 네. 부직포 패턴지 아니면 저는 이제 그 애기들 쓰는 뭐 애기들이 쓰는 뭐 스케치북이라든지 도화지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해서 그 위에다 원단위에 올려놓고 연필로 그냥 이렇게 따라 요거는 연필로 따라 그릴 수는 없거든요. 이게 힘이 없어서 그래서 원단 그 큰 사이즈나 아니면 옷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펼쳐놓고 패턴을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그 다음에 뭐 그런 데다 어디 넣어둔다든지 이제 보관하기는 이게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빨리빨리 그리거나 자주 만드는 아이템은 좀 두꺼운 종이, 도화지 이런 걸로 만들어 두시면 그리실 때나 패턴 뜰 때는 훨씬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겹용으로 이제 같이 쓰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많이 쓰진 않지만 이 뭐 일반 도화지 같은 거 쓰다가도 이제 계속 그렇게 많이 하면 그 끝부분이 이렇게 많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많이 쓰고 나면 도화지를 다시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데 요게 이름이 패턴 시트라고 좀 딱딱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원단을 밑에 놓고 여기 위에 이렇게 패턴 시트를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라든지 네, 이렇게 따라서 그리시면 되거든요. 대신 이제 이게 손상이 없다는 그 장점이 있어서 정말 자주 쓰는 아이템이나 많이 만드는 그런 거는 이걸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네. 패턴 시트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보시면 보통 이제 미싱 사시면 요 사이즈에 뭐 기본적인 거 들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미싱 사시면 받는 그 사이즈인데 요거보다 훨씬 작아요. 작고 밖에 외부에 나갈 때 짐 많이 갖고 다니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재료만 챙겨서 나갈 때 쓰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2단으로 돼 있고 요게 마트에서 한 5,000원? 네, 정도 주고 사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 통째로 이렇게 들고 어디 수업 받으러 가시거나 뭐 그런 거 하실 때는 힘드시니까 이렇게 작은 거 사셔서 갖고 다니시는 것도 괜찮아요.